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박성배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뭘까요? 사람 기절 검색, 돈 노려. 얼마 전 파주에서 20대 남녀 4명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 미스테리가 지금 하나둘 풀리고 있는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경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서 남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이 남성 2명은 이 호텔의 최상층 21층에 투숙했는데 이 테라스를 통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숙하던 객실 안에 들어가 보니 다른 여성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예. 이 여성들은 케이블 타이로 목과 손이 결박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농후했죠. 이 객실 안에서는 빈 소주병 4병이 발견됐지만 예. 마약류를 사용한 흔적이나 성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약류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시신 4구에 대해 모두 다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모두 4명 모두에 대해서 이제 부검을 의뢰한 상태고 이제 결박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뭐 피살된 가능성이 농후한 거잖아요, 그죠? 네, 피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럼 남성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부터 이제 계속 짚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도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에 난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부터 수사하기 시작해서 그 주변 정황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예. 일단은 지난 8일에 이 남성들이 먼저 이 객실에 투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객실에서 발견된 여성 2명이 각자 이어서 투숙을 하기 시작하는데 즉 입실을 하기 시작하죠. 예. 이 여성 중 한 명의 가족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경찰이 당일 오후 6시에 아파트 CCTV를 조회하고자 했습니다만 예.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근한 이후였습니다. 이 다음 날 오전 7시에 이 경찰이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서 CCTV를 확인하고 네. 이를 토대로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해 나갑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네. 그 동선에 따라서 이 호텔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실종 성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게 종적을 감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CCTV를 열람하거나 호텔 객실에 전격적으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난점이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이 결국 지난 10일 오전 10시경에 이 호텔 객실을 방문하는데 이 여성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어디에 갔는지 물어봤더니 이 이후에 숨진 남성 중 한 명이 그 여성은 고양시의 어떤 상점가로 이미 갔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호텔에 갔는데 이제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이제 남성이 나와서 이제 그 여성이 다른 데 갔다 이렇게 답했다는 다른 데 거죠. 갔다라고 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종 성인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전격적으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특히나 실제로 실종 신고된 여성의 마지막 휴대전화가 발견된 시점, 즉 휴대전화가 신호가 잡힌 지점이 고양시의 상점가가 맞는 사실을 확인하고 네. 실제로 투숙을 했다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호텔 CCTV를 확인하던 차에 즉 경찰이 호텔 CCTV를 보고 있는 사이에 남성 2명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추락의 경위가 실족 등 의도치 않은 추락인지 그렇지 예. 않으면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와 있고 이미 호텔 객실에는 여성 2명이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범죄 혐의 발견을 우려한 남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키워드에서 나왔던 얘기가 사람 기절 검색이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이 남성들이 이 여성들 추락하기 전에 이 네네. 남성들 2명이 이제 추락사하기 전에 이 여성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네. 상당히 기이한데 처음에는 이 동반 극단적 선택도 의심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 2명의 금전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봤더니 예. 이전에 극단적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이 사람 기절,
백초크 기절 등을 검색했습니다. 백초크는 뒤에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일컫죠. 이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었고 예. 이 청 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해서 이 객실에 입실하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이 남성 한 명과 숨진 여성 한 명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서 이 여성을 불러들였던 것 같고 유인한 거네요, 호텔로. 그렇죠. 예. 예, 또 다른 여성은 이 남성들과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남성들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서 여서빙 구한다는 알바 공고를 올립니다. 이 알바 공고를 보고 이 다른 여성 한 명도 입실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유인한 정황이 상당히 짙어 보이고 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채팅 공고 글을 보고 온 여성의 휴대전화에 따라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여성의 지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예. 이 여성의 지인에게 오빠 일을 하다 실수가 발생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는데 이 오빠를 조사해 본 결과 평소에 이 여성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상당히 예. 편하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지 못한 메시지가 왔다는 진술이고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 남성 중 한 명이 직접 이 지인인 남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하는데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통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 남성 중 한 명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전화를 거는 행적에 비춰보면 예. 상당한 고립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나 누군가의 외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스스로가 이 범행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은 예. 돈을 노리고 여성들을 유인해서 경제적 목적에 기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애초에 이 여성들 돈을 노리고 유인을 했는데 살인까지 할 목적으로 불렀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인은 일단 구두 소견상으로는 질식사입니다만 또 다른 마약 범죄 등 다른 범행 수단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찾는 것도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휴대전화를 찾아서 관련 정황을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들의 행적, 평소에 관심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자산 상태, 구체적인 방문 지점 등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인 주변 인물 조사를 통해서 이 남성 중 한 명이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 이 남성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는 도박 관련 흔적도 발견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공범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이 남성과 여성 각 2명씩 4명이 호텔에서 사망한 사건 상당히 이례적이라 예. 섣불리 수사를 종결할 수는 없고 공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성들이 자산가로 보이진 않는데 예. 경제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 여성들을 불러냈다면 굳이 이 여성들을 불러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상당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성들을 통해서 일정한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거나 예. 이 여성 중 한 명과는 또 다른 범죄를 공모하기 위해서 유인하였거나 또는 이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미리 예정해 둔 상황이 아닌가. 여러 정황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대폭 담겨져 있는 사건인데 가해자까지 사망한 이상 범죄 혐의점이나 사건의 실체 관계를 발견하는데 일정한 한계점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뭐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사건 볼까요? 18년째 미궁, 2006년 실종된 전북대학교 수의대생 이윤희 씨 얘긴데 18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2006년 6월 5일 오후에 당시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윤희 씨가 예. 전주시 덕진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룸에서 1.5km 떨어진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 명과 종강 모임을 가졌습니다. 종강 모임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종강 모임을 끝내고 다음 날 6일 새벽 2시 30분께 자신의 원룸으로 귀가했는데 귀가한 이후에 행적이 묘연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이 모임 후에 동기인 남학생 A 씨가 이윤희 씨를 배웅해서 원룸까지 걸어갔다고 하는데 예. 그 진술 자체에 비춰보면 그때까지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룸에 도착한 이 씨가 6일 오전 2시 59분경 1시간 남짓 데스크탑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 내역 중에는
112 성추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관련 범행이 발생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귀가 이틀 뒤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자 이 당시 원룸까지 배웅해줬던 A 씨뿐만 아니라 학과 동료들도 이상해서 이 원룸을 찾아가 봅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고 결국 경찰 등에 신고하면서 디지털 도어락을 부순 뒤에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 이 씨는 간 곳이 없고 이 방 안에는 애완견 한 마리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애완견은 그 장면을 모두 다 목격했겠죠. 그리고 방이 몹시 어질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 이 사건 발생 사흘 전에는 이윤희 씨가 이 휴대전화와 지갑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는 범죄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범죄 피해를 이미 당한 상황에서 행적이 예. 묘연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A 씨와 친구들이 이 이윤희 씨의 방을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경찰의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 제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경찰이 초기 증거 확보에도 실패한 정황도 일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시간이 흘렀고 18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그래서 이 장기 미제 사건이 또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계기가 있었나요? 무엇보다도 네.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이 연인원 1만 5천 명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수색도 실시했고 네. 이 가족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남학생 A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봤습니다만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오는 등 실종과 연관성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부모님들 애가 많이 탔죠.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셔츠를 입고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를 교부하면서 전국을 누벼왔는데 어느덧 이 씨의 부모님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네. 18년 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한 부모님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외침 때문에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 노인이 된 아버지 이동세 씨, 어머니 송화자 씨가 어제 전북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미스터리예요. 살았다고 볼 수도 없고 죽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오직 아는 것은 경찰인데 경찰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2차례에 걸쳐서 수사 기록 그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차례 전부 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지금도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마당인데 아직도 수사 기록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그 지적을 하시는 건데 경찰이 그 이후에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고 또 수사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경찰의 초동 제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아서 원룸을 깨끗하게 치우게 됐고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취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종 이후인 6월 9일 오후 4시 14분경 누군가가 이윤희 씨의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적절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희 씨 컴퓨터를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겨봤더니 누군가 임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북 경찰청장과 전주 덕진 경찰서장을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삭제된 컴퓨터 기록과 관련해서 수사 경찰들의 실수에 대한 경위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좀 미스테리한 게 많네요. 네네. 이 사건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사건 키워드 보겠습니다. 따개비 떼다 발견한 마약. 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5일 울산 온산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이 화물선은 광석을 운반하는 배에 해당하는데 멕시코에서 출발했습니다. 멕시코에서요? 2만 5천 톤급 화물선이었고 밴쿠버를 경유해서 이달 5일 울산에 정박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을 거쳐서 뉴질랜드에 입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선에 시캐스트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냉각수 용도로 사용되는 이 해수, 즉 바닷물이 유입되는 통로에 해당하는데 이 배의 아랫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잠수부가 따개비를 따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캐스트 안에 작은 가방이 발견됐고 이 작은 검은색 가방 안에서 1kg씩 28개로 나누어져 있는 코카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코카인의 용량이 28.43kg, 약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두 개의 GPS 위치 추적 장치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밀수를 해 들여오려던 그 마약을 우연히 발견한 거
예.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선원들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화물선 CCTV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입출항 경로를 파악한 결과 선원들이 이 밀수에 특별히 개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명이 1년인 GPS 배터리가 이미 방전된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이전 1년 이전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화물선에 마약을 몰래 숨겨서 운반하는 방식을 기생충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일정한 조직이 이 C 체스트에 접근해서 마약을 숨기고 GPS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야, 화물 선주도 모르는 그 밀반이 그 사례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당국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